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 덴마크 한국 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0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이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 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 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된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덴마크 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 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관위는 부부 동반 사실을 왜 숨긴 건가요? 네,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비공개 서류인데 이 출장 계획서인데 노 전 위원장 이름 옆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부부 동반 이거 사실 왜 숨겼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이 배우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개 서류에 넣는 게 적절치 않아서 뺐다라는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국민이 부적절하게 볼 거란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이 부부 동반 출장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영부인부터 심지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공무 목적이 확실하다면 함께 해외 출장 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출장 기록상 선거제도 관련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선관위 측은 어떤 해외 기관도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 전 위원장의 출장도 그렇고 선관위 지원들의 이 해외 출장을 보니까 이게 출장이 아니라 거의 휴양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관위 직원 461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이 휴양지를 출장지로 포함시킨 사례도 드러났었는데요. 이 혈세로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겠죠. 하지만 이 선관위가 제대로 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터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 운영 실태만 봐도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출장 다녀왔던 걸 두고 인력 부족하다면서 세금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해외 선거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출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 다녀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관위가 작성한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지난 2023년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다녀왔는데요. 이 공식 출장의 목적은 외국의 선거제도 연구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 등이었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과 투개표 참관 등의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 등 선거 행정과 무관해 보이는 풍경 사진도 다수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무엇을 배우고 온 것이냐,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직원이 휴직한 점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1000여 표에 달하는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전에 개표 입력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당선증까지 교부한 혐의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도 선관위 선거과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선거의 투표인 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던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완산구 선관위는 중화산 1투표소에 1104표가 누락되고 3투표소에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선관위 사무처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투개표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올렸고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를 의결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비상근직인 도선관위원장조차 오류를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난 9일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선관위는 개표 오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사실을 하루 뒤인 5일에 처음 인지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진 등을 앞둔 선거부서 관계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고의로 뭉개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윗선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전직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전문성 없는 교육 투표 관리관이죠, 지자체.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2번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한 100페이지 정도 내요. 그럼 이 내용을 받은 전문성 없는 거기 지자체 투표 관리관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런 경우라 그러면 더 이상한 경우죠. 공무원들의 분노도 거셉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풍알바지가 되었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모든 과정을 선관위에서 직접 책임 있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지 말고 직접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67%, 30대는 62%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는 2030 세대에서 유독 재선거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새 2030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과정의 공정성이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부러움하고 박탈감 차이 아세요? 부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력을 했으면 나도 저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노력을 안 했고 저 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 도달했는데 참 부럽다. 이건 뭐냐면 과정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박탈감이라고 뭐냐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만 열심히 살았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죠.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건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러운 감정 다 가져요. 하지만 박탈감은 못 참습니다. 네. 전직 선관위 직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30년째 손대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비용 대행 체제를 너무 오래 가져왔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서 30년째가 되는데 사실 그때와 비교해도 제도적으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네. 환경은 계속 변해왔는데 그러니까 변해온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돼 버린 조직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거라 봅니다.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